고아원 마당은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시끌벅적했지만 어른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다. 선생님은 가끔 책을 읽다가 잠시 쉬었다가 불만스러운 눈빛으로 마당을 둘러보며 아이들에게 날카롭게 소리를 지르더니 갔다. 다시 책을 읽는 아이들은 그런 말에 오랫동안 익숙해졌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계속 게임에 참여했고 오직 한 소년 셋만이 울타리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서 멀리 서서 그가 매우 끌리는 거리를 내다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도시의 거리를 자유롭게 걸을 수 있고 아이들이 부모와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는 곳, 그 울타리 너머에는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것 같았고 물론 어머니가 그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샘이 서 있었습니다. 울타리를 치고 틈새로 나뭇가지를 꽂으려고 했을 때 갑자기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나뭇가지를 잡고 자기 옆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했지만 틈새가 너무 작아서 샘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나뭇가지를 떠나라고 속삭였다. 반대편의 긴장이 풀렸고 나뭇가지가 소년의 손에 있었다. 샘은 틈새를 통해 울타리 뒤에 있는 소녀를 보았다. 그 소녀는 관심을 가지고 그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샘, 너의 이름은 무엇이며 너는 왜 있는 걸까? 여기 보세요. 제 이름은 엘레노어이고 그냥 궁금해서요. 아이들과 놀아주는 게 어때요? 난 하고 싶지 않아요. 사탕 좀 주세요. 엘레노어는 주머니에서 아름다운 포장지에 담긴 사탕을 꺼냈고 힘들게 미끄러졌습니다. 작은 구멍에 넣어둔 샘은 깜짝 놀랐지만 관심을 갖고 소녀를 바라보던 간식을 받아들었지만 엄마가 엄하게 부르자 소녀는 서둘러 작별 인사를 하고 도망갔습니다. 샘은 재빨리 사탕을 먹고 포장지를 울타리 너머로 던졌습니다. 그날부터 아무도 그에게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엘레노어는 때때로 울타리에 와서 샘에게 울타리의 좁은 구멍을 통해 밀어 넣을 수 있는 다른 과자를 주곤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녀가 자라면서 소녀는 이미 산책하러 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 없이 혼자 지내게 되었고 그녀의 방문은 더 잦아졌고 더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샘은 그녀에게 어머니를 만나는 꿈이 있고 고아원을 떠나고 싶다고 말했고 엘레노어는 그녀가 읽은 고양이 책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지루한 학교에서 소녀는 엘레노어에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잃었지만 곧 그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의 아버지는 샘의 어머니를 버렸고 아이를 혼자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그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소년을 고아원 문에 남겨두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엄마는 나중에 새 남자친구와 함께 나라를 떠났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이들은 울타리 너머로 다른 더 큰 물건을 전달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엘레노어는 샘에게 가져오곤 했습니다. 책 할머니가 구운 파이와 정원에서 가져온 사과. 샘은 엘레노어에게 깊은 애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오랫동안 오지 않자 그는 그녀를 몹시 그리워했습니다. 마침내 샘은 고아원을 영원히 떠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유의 공기를 마시고 성인이 되어 독립생활에 뛰어들 수 있도록 허락받았고 기숙사의 방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와 엘레노어는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영화를 보고 서로의 회사를 즐겼습니다. 샘은 기술대학에 등록했고 저녁에는 택배로 일했고 엘레노어는 그의 업적에 대해 그와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보다 한 살 어렸기 때문에 그녀는 고작 1년 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 훨씬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엘레노어는 샘을 자신의 부모에게 소개하기 위해 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지만 이후 따뜻한 환영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이는 그녀의 부모를 떠났고 그들의 딸이 그를 더 이상 만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그들은 엘레노어에게 고아원의 남자는 아마도 잘 자라지 못했을 것이고 그들의 딸에게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엘레노어는 그녀의 부모 성격을 아주 잘 알고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소용없다고 그녀는 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그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젊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어느 날 더 이상 그의 딸과 말을 하지 않고 대학 밖에서 샘에게 다가가 그에게 거칠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금지했습니다. 그 청년은 딸에게 다가가서 듣지 않으면 자신을 문제에 빠뜨리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샘은 엘레노어에게 아버지와의 만남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고 그녀는 이것이 상황임을 확인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 엘레노어 나랑 결혼해. 넌 성인이니까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부모님이 참아야 할 거야. 아니 넌 그들을 잘 몰라. 그들은 절대 결정을 바꾸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난 그들의 동의 없이 너와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엘레노어가 말했어. 샘에게 미소를 짓고 샘은 엘레노어를 껴안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는 내 삶은 상상할 수 없지만 엘레노어의 아버지는 샘이 엘레노어를 집으로 다시 데려가는 것을 보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모든 인맥을 끊고 법을 우회하여 샘을 징집했습니다. 그와 엘레노어가 결혼 등록을 신청하려고 했던 바로 그날에 그가 소환된 군대 결혼식은 연기되어야 했고 샘은 복무하러 갔고 엘레노어는 그를 기다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이것은 엘레노어의 부모에게 첫 번째 편지가 왔을 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3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열고 봉투에 그가 군대의 지역 간호사와 사랑에 빠졌고 그의 운명을 찾았다는 메시지와 함께 문자를 넣었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3은 엘레노어로부터 그녀가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은 후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샘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고 그가 돌아왔을 때 알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엘레노어는 봉투에 적힌 글씨가 다른 것을 보고 편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빨리 이해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샘은 자신이 그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비밀리에 서신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어느 날 만나기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레노어는 행복하게 집에 돌아와서 그녀의 부모님은 딸이 오랫동안 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소녀는 매우 놀랐고 샘과 드디어 결혼했고 남편과 함께 살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부모는 만약 그렇게 하면 그녀에게 재정적 지원을 완전히 박탈하고 심지어는 결혼도 금지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들이 사준 물건을 가져갔지만 엘레노어를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여행 가방을 침대 위에 두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났지만 엘레노어와 샘은 아이를 낳았지만 부모와의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손주 샘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미 대기업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젊은 가족은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엘레노어는 어머니로부터 아버지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몇 년 전 그의 직장이 매우 나빠서 이제 값비싼 수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돈을 받을 곳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딸과 사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음악